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타고 다니는 니로 EV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니로 EV, 즉 이 전기차는 원래 제주도에서 렌트로 구르던 차량이에요. 2018년 8월에 출고되었던 차량이고 약 8만 5천 킬로 정도 주행거리가 이미 있는 상태였고요. 제가 1월 달에 이 차량을 가져왔고 2년이 넘도록 제주도에서 렌트로 구르던 차량이라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내외부 스크래치나 찍힘 정도가 좀 있었을 뿐이지 사실 전기차에서는 엔진이나 이런 복잡한 구조가 아닌 모터와 배터리로만 연결된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 렌트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손에서 험하게 굴렸느냐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이제 다만 문제가 배터리를 너무 험하게 굴려서 차량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차량 출고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차량이 아니고 또 주행거리 한 8만 정도면 아무리 막 굴린다 해도 심각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 우선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라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차량 사고 유무도 확인하고 매입해온 차량이거든요. 가져와서 약 한 달 반이 되도록 한 4,000km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 그냥 키로수에 따른 누적 피로도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얼라이먼트 틀어진 정도를 제외하고는 배터리 문제나 모터 문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이제 해당 차량의 고질병인 허브 베어링 문제, 즉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걸 넘을 때 약간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살짝 나는 건 있어요. 니로 차량 전체에 대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니로 전기차에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경험하시는 문제기도 하거든요. 주행 자체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약간의 소음이 나는 정도라서 이제 그냥 타고는 다니고 있어요. 최근 연식이나 해당 허브 베어링 부품을 보증 수리나 아니면 일반 교환을 하신 분이라면 개선품이 나와서 그렇게 소리가 그냥 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기타 니로 전기차는 따로 신경 쓸 부분도 없고 솔직히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좀 막 밟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주행거리도 100% 충전을 했을 때 약 400km 정도가 찍히고 있거든요. 추운 날씨에 400km였으니 날씨가 조금 더 풀어지는 지금 봄이 온다면 아마 400km는 진짜로 가능할 것 같아요. 전기차에는 유리하지 않은 고속주행 상황에서는 배터리가 좀 빨리 닳거든요. 겨울에 고속도로로 왕복 한 500km 정도를 달릴 때 1kW당 4.5에서 한 5km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니로가 전체 배터리 크기가 64kW니까 대략적으로 고속으로 주행만 한다고 할 때 약 300km 정도 달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그런데 제가 지금 시내 주행도 조금 하고 고속 주행도 좀 했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주행 거리를 보면은 대략 450km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봄 시즌이라서 오늘 같은 경우면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주행거리가 되게 잘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니로도 만약에 시내나 근교 정도의 드라이브만 하시는 분이라면 니로를 타시면 연비도 잘 나오니 그만큼 배터리 충전 스트레스도 좀 덜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니로 EV의 가격은 상위 등급인 노블레스 기준으로 4,980만 원에 해당해요. 1,200에서 1,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은 약 3,5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사실 아이오닉 5라는 새로운 차량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니로를 이 금액을 주고 구매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저도 이 신차를 구매하시는 거는 조금 추천을 드리기 힘들고 중고가 같은 경우면 요새 한 2,50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금액이면 신차 기준으로 새로 나온 아반떼에 모던 등급의 풀옵션 때려 박으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아반떼의 신차를 구매할 바에는 전기차라는 그런 좋은 대안을 저렴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이라 보실 수 있죠. 여전히 중고가가 조금 높은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 금액은 투자할 만 하시다고 봐요. 사실 니로 EV는 SUV형으로 나오긴 했지만 아반떼보다는 조금 작거든요. 아반떼가 이번에 새로 풀체인지를 하면서 이전 아반떼에 대비해서 차량 크기가 조금 커졌잖아요. 근데 니로는 그 전 세대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전장에서는 약 30cm 정도가 작고 전폭에서 2cm 정도가 작아요. 축거도 2cm 정도가 작거든요. 대신 니로가 SUV형이라 전고가 약 30cm 정도 크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전장 크기가 작기 때문에 조금 높은 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차 크기는 더 작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대신에 전기 배터리와 모터를 이용하는 특성상 출력과 토크는 니로가 훨씬 높아요. 니로는 뭐 외관도 그렇고 이렇게 이쁜 차량은 아니에요. 외관이 되게 친환경스럽게 밋밋하게 나왔고, 그리고 니로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후방 카메라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비나 눈이 오면은 금방 더러워져요. 여기에 뭐 눈이 쌓이고 물이 고인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외부에 너무 잘 노출이 돼 있어서 이 외부 오염에 취약해서 뭐 맨날 닦아줘야 돼요. 저는 후방 카메라의 화질도 되게 안 좋고요. 그래서 진짜 그거는 조금 단점이더라고요. 뭐 사실 그 정도의 단점을 제외하면은 거의 뭐 팔방미인이에요. 주행 성능도 나무랄 게 없고 배터리 크기도 이 정도 갈 수 있으면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죠. 아무리 장거리라 해도 뭐 휴게소에서 어차피 한 1, 20분은 쉬잖아요. 뭐 부산 한 번에 간다 어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휴게소에서 기름차를 타더라도 1, 20분을 쉴 텐데 그 1, 20분 동안 충전을 하면 사실 부산 가는 건 한 번에 가는 건 똑같거든요. 뭐 전체적인 충전 시간이나 그런 걸로 따지면 확실히 기름차보다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집 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뭐 1년에 주행거리가 한 2만 킬로만 넘는 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차값을 뽑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면서 단점 같은 거는 저는 솔직히 아까 말한 후방 카메라 빼고는 전혀 없고 장점밖에 없어요. 주행요금 저렴하지, 자동차세 1년에 13만원 경차랑 똑같지,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되지, 고속도로 타면은 고속도로 요금도 50% 해주지. 뭐 이 정도 혜택이면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사실? 충전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1kW당 급속 충전 기준으로 1kW당 255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충전할 때 사실 충전 손실이라고 해서 이 배터리 크기만큼 충전이 딱 되는 게 아니고 충전되는 사이에 한 10% 정도 충전 손실이 일어나요. 배터리가 60kW를 충전을 한다고 봤을 때 실제 충전이 필요한 양은 66kW인 거죠. 따라서 그만큼의 요금도 더 내야 되는데, 배터리를 완전 바닥에서 64kW를 다 충전한다고 했을 때 충전 손실 10%를 포함해도 70kW 정도가 충전이 되거든요. 그럼 이 금액을 255원을 곱하면 17,952원이에요. 즉 한 번 전체 충전하면 18,000km고 아무리 주행거리가 안 나오는 겨울에도 히터 키고 300km 정도를 갈 수 있는데 킬로미터당 약 60원 꼴이 나오는 셈이거든요. 현재 오피넷에서 서울 평균, 전국보다 더 비싸죠. 서울 평균 휘발유 기름값은 1,565원이에요. 1,565원을 아까 1km당 나오는 전기세 60원으로 나누면 전기차의 기름 환산 대비 연비는 1리터당 약 26km 정도가 나오네요.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고속주행이랑 이런 상황을 상정했을 때 26km 정도가 나오니 아반떼의 고속도로 평균 연비 17.3에 비하면 1km당 30원을 더 저렴하게 주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더 저렴하게 충전하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또 무료 충전소가 여기저기 또 있어요. 무료 충전을 이용하게 된다면 아예 충전 비용이 빵원이기도 하고, 봄, 가을이나 여름철만 돼도 연비가 개선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내연기관 차량 대비 절약되는 비용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니로 EV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